오늘도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전고점 한꺼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요원한 상황 속에 당분간 7천선 아래에서의 등락이 이어질까요?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9천선까지 오버런을 했다가 다시 이제 5천선까지 비이성적인 하락을 겪고 7천선 부근으로 좀 올라와 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이제 수급이 그다음에 주변 매크로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올해 내내 팔았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살 만큼의 호재가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7전선에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8월 달에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박스권을 보이면서 하락이 멈췄다는 시그널만 주어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8월보다는 9월과 10월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방향성이 아직은 좀 잡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여러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고, 장기적인 외국인도 있겠죠. 근데 인덱스에 투자하는 소위 이제 우리가 패시브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의 흐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물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수가 우리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대부분 계좌가 마이너스라서 아직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연초 지수 4,100이었습니다. 지금 지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50% 플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물을 더 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200조를 넘게 팔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군들을 담은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매도한 것도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해외 증시 변동에 따라서 일부 매도한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내부의 수급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면 끌려 올라가고 또 팔면 이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와 ETF가 주도했던 5월, 6월 초와는 완벽하게 다른 양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주환원이 대폭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바꾼다고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올해 내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 포트폴리오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증시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장기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책금리 때문에 단기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장기금리만 상승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소위 얘기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우리 국채금리와 일본 국채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거의 대부분, 영국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모두 급등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지금 시장의 수급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용과 관련된 불확실성,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니까 견조했던 반도체가 변동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의 변동성,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펀드 입장에서 보면 6%의 수익을 고정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있는데 굳이 위험 부담을 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지금의 이 장기금리 상승은 할인율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8월 말에 나올 FOMC 의사록. 그 내용이 시장이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지 않다면, 즉 9월 달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완화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지금 AI 캐펙스를 둘러싸고 있는 고금리가 문제잖아요. 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해결사는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없죠. 엔비디아가 지금 그 월가와 더불어서 70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소위 이제 순환금융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잘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약할 때는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곤 하는데 지난번 거래일과 관련해서 오늘까지도 대부분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쯤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주목을 할까요? 일단 뭐 왕이부장 방문도 해서 뭐 다자회담으로 나설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번 바람이 불면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하죠.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 결과가 없거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슈와 관련된 흐름이 꺾일 만한 대장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락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아주 잘 해봐야 트레이딩 바이 이상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 테마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띈 것은 코스닥 시장의 견조함이었단 말이죠. 8월 달에 코스닥이 먼저 올랐고 8월 둘째 주에는 코스피가 올랐다가 같이 동반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오늘은 코스피만 조정, 그 다음에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단 말이죠. 네. 이게 지난 7월의 하락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7월 달처럼 다시 아마겟돈으로 가는 그런 무질서한 시장 가능성보다는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하락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 같은 그런 무질서한 하락이 되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사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살 현금이 있느냐 정도의 차이일 텐데,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오늘,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비교적 견조한 종목군들이 꽤 있잖아요. 뭐 화장품, 뭐 반도체, 뭐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꽤 실적이 견조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오늘 또 이 하락 시장을 버텨낸 몇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뭐 신재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주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잘 버텨내고 있고, 바이오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급등 구간에 쫓아가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 하락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자 이런 전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